안녕하세요. G캠프 워크샵 참가자 여러분. SDT 하드웨어와 함께하는 엠베드 IoT 개발 교육을 진행하게 될 저는 시그마 델타 테크놀로지의 박희정입니다. 교육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으며 총 20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제12강 BLE with Sensor입니다. 지난 11강에서는 BLE 이론편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BLE 실습편입니다. SDT example BLE iBeacon이란 예제를 통해 iBeacon을 테스트해 볼 것이며 SDT example BLE UART CCS811이란 예제를 통해 읽어드린 센서 값을 UART 서비스란 것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볼 것입니다. 실습에 앞서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개발 툴, 두 번째는 테스트에 사용될 SDT 하드웨어입니다. 실습에 사용될 툴은 Embed CLI, Sublime Text 3, 그리고 쿨텀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도 설치 방법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 강을 보시고 설치를 완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될 하드웨어는 BLE를 지원하는 SDT52832B 보드를 사용할 것이고 SDT52832B용 펌웨어가 다운로드 되어 있는 IN11 그리고 뎁스테이션 버전 2 이렇게 3개가 기본 세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IN11에 펌웨어 다운로드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3강 영상을 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센서 데이터를 BLE로 전송시켜 보기 위해 CCS811 센서가 추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SDT example BLE iBeacon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예제는 BLE의 iBeacon이란 기능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예제입니다. 어떻게 BLE와 iBeacon 변수를 만드는지 그리고 이 iBeacon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제는 GitHub의 시그마 델타 테크놀로지스 inc라는 저장소에 포함되어 있으며 SDT example BLE iBeacon이란 이름으로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소로부터 예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순서대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워크스페이스가 명령 프롬프트의 시작 위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텝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임포트 해 보겠습니다. 임포트가 다 되었네요. 프로젝트 폴더로 진입해 주시고 컴파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DT64B가 아니라 SDT52832B를 적어주시고 -F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이 첫 번째 실습 교육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스 코드를 최초로 컴파일할 때는 전체 코드를 컴파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번 컴파일된 프로젝트를 다시 컴파일할 때는 수정된 부분만 다시 컴파일이 되므로 몇 초 걸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예제는 첫 컴파일이기 때문에 컴파일을 먼저 실행시켜 두고 진행되는 동안 코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는 잠깐 내려두시고 썸라임 텍스트를 실행해 주세요. 네. 다운받은 소스 코드를 열어주시고 메인 cpp를 열어줍니다. 네, 가장 윗줄에는 사용되는 헤더 파일들이 include 되어 있습니다. BLE와 ibeacon 헤더 파일이 첫 선을 보였네요. 그리고 디버깅을 위해 시리얼 파트 변수들과 그리고 LED를 컨트롤하기 위한 디지털 아웃 파트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티커가 선언되어 있으며, 그리고 BLE로부터 발생한 이벤트들을 저장할 이벤트 큐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LE와 ibeacon 타입으로 변수들이 각각 선언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필요한 변수 선언은 마쳤고 메인 함수로 가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는 굉장히 짧습니다. 자, 어김없이 첫 문장은 시그마 델타 테크놀로지스 inc라는 메시지를 PC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벤트 큐에 쌓여있는 BLE 이벤트가 실행이 되도록 해주는 onEvents to process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BLE init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주고 init이 끝나면 호출될 함수를 매개 변수로 등록해줍니다. callback BLE init complete라는 함수는 바로 위에 있는데 이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f else 이 부분은 예외 처리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beacon을 init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ibeacon init에서는 이론 시간에 배웠던 ibeacon에 담긴 그런 정보들을 저장해주고 있습니다. UUID, major number, minor number, 그리고 txpower까지 이렇게 초기 값들을 세팅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내려가서 그 다음 줄에는 print mac addres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특별한 건 없고 BLE의 MAC 어드레스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출력 방향은 물론 PC입니다. 그 다음은 컨트롤 레이어라고도 불리는 이 BLE의 갭에서 전송할 데이터를 담고 몇 초 간격으로 날릴 것인지 설정 후에 start advertising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여 애드버타이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과 동시에 PC로 start advertising이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송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메인문으로 가서 이 init 과정이 끝나면 티커를 통해 1초마다 LED가 정등될 것입니다. callback ticker라는 함수 내에서 LED의 상태를 계속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애드버타이징이 시작되었음을
LED로도 그럼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이벤트 큐를 끊임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dispatch forever라는 함수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벤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PPT로 와서 실행 결과는 먼저 쿨텀을 이용해 시리얼 메시지를 함께 확인하면서 동시에 비컨 스캐너란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SDT52832B와 스마트폰이 각각 애드버타이저와 스캐너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 동작 상황은 아쉽게도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단 쿨텀을 실행해 주세요. 옵션으로 들어가셔서 포트와 보드레이트를 세팅과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OK를 누르시고 컴파일할 당시에 -F라는 옵션을 넣었으므로 컴파일이 끝남과 동시에 다운로드와 실행까지 된 상태입니다. 바로 커넥트를 눌러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리얼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 사진처럼 스마트폰에서 스캐닝을 하게 되어 주변에 있는 BLE 기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 중인 STT52832B 보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MAC 어드레스를 살펴보면 됩니다. 앱에서는 이 빨간색으로 네모친 이 부분이 MAC 어드레스를 나타내고 있고 시리얼 메시지를 통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드의 MAC 어드레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빨간색 네모친 부분과 지금 쿨텀에 나오는 이 MAC 어드레스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스캐닝하고 있는 이 디바이스가 지금 52832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아이비컨 이그젬플의 실행 결과는 살펴보았고 두 번째 예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BLE의 UART 서비스란 기능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예제입니다. 어떻게 BLE와 UART 서비스 변수를 만드는지, UART 서비스는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주소로부터 예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시고 한 단계 뒤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시 워크스페이스 위치에서 좀 전에 입력해 둔 게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임포트 하겠습니다. 임포트가 다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폴더로 진입해 주시고 컴파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컴파일 또한 아까 전과 동일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찾아서 그대로 실행해 주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두면 컴파일, 다운로드, 실행까지 다 되어 있겠죠. 자, 컴파일이 실행되는 동안 소스 코드 분석을 또 해보겠습니다. main.cpp를 켜줍니다. 첫 번째 예제와 똑같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더 부분에는 아이비컨 헤더가 아닌 UART 서비스 헤더가 보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CDR 부분, 디지털 아웃 부분, 피커 부분, 이벤트 큐 부분, 그리고 BLE,
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아이비컨이 아닌 유아트 서비스 관련된 변수를 이렇게 포인터 변수로 선언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변수들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BLE와 동시에 CCS811 센서의 데이터를 읽어와야 하므로 10강대와 동일하게 CCS811 관련 변수들을 세팅해 두었습니다. 바로 메인 함수로 가보겠습니다. 시그마 델타 테크놀로지스 inc 메시지를 PC로 전송하고 그리고 CCS812 센서를 이닛을 합니다. 이닛이 끝나고 난 뒤에 센서 상태가 정상 상태인지를 체크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BLE 이벤트가 잘 수행되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BLE 이닛을 실행하죠. 여기까지도 아까와 동일합니다. callback BLE init complete 함수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데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위쪽 부분은 예외 처리 부분이므로 패스하도록 하시고 아까는 아이비컨 init 부분이 있던 부분에 지금은 UART 서비스 초기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를 맡고 있는 GATT에서 데이터가 쓰여졌을 때 호출되는 함수를 등록하고 갭에서는 애드버타이징 이후 커넥션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그 커넥션이 끊어졌을 때 각각 호출되는 함수들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편에서 배웠던 애드버타이징 데이터 타입도 이곳에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타입을 보시면 스캐너가 연결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리고 연결할 대상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채로 애드버타이징 패킷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패킷에 담을 데이터들을 설정해주고 애드버타이징 간격도 설정해줍니다. 그런 다음 스타트 애드버타이징을 시작합니다. 다시 메인 함수로 와서 아래쪽에 보이는 이벤트 큐에서는 callEvery라는 함수를 호출하여 1000ms, 즉 1초마다 이 callback periodic event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callback periodic event 함수에서는 위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함수에서는 이벤트 큐에 cal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callback event queue라는 함수를 이벤트 큐에다가 등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1초마다 이벤트 큐라는 함수를 이벤트 큐에다가 등록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벤트 큐에 등록된 이벤트들이 실행되면서 이 callback event queue라는 함수도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callback event queue의 함수를 보겠습니다. 이 callback event queue 함수는 이렇게 read ccs811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오면서 CO2 농도와 TVOC 데이터를 읽어오게 되고 그 데이터를 UART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write 함수를 이용해 커넥션이 된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코드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고
실행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행 결과는 마찬가지로 먼저 쿨텀을 이용해 시리얼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NRF UART 버전 2.0이란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SDT52832B와 스마트폰이 각각 애드버타이저와 스캐너가 되었다가 커넥션이 되는 순간 각 프로토콜 스택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동작 상황은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쿨텀을 실행해 시리얼 메시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포트 5와 9600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센서 세팅이 끝나고 애드버타이징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커넥션을 걸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지금 제 핸드폰에서 NRF UART 버전 2라는 앱을 켜서 커넥션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커넥트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팝업 창이 하나 뜨고 SDT 디바이스라는 디바이스가 하나 스캐닝이 됩니다. 그 디바이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고 떴죠. 그런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SDT 보드로 메시지를 하나 날려보겠습니다. 이렇게 S라는 메시지를 제가 지금 날렸고 S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SDT 보드는 CCS811 센서의 데이터를 읽어오게 되고 그 데이터를 다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지금 값은 아까와 상황이 달라서 값은 다르지만 이 값과 이 값을 순차적으로 보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제까지 분석 및 실행시켜 보았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